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중국이 발표한 중국 내 확진자는 7,711명이고 또 사망자는 170명입니다. 전날보다 각각 1,737명과 38명이 늘었고요. 증가폭도 더 커졌습니다. 이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말께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일하게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 티베트마저 뚫리면서 전국 31개 성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2차 감염과 또 무증상 감염입니다. 중국에 체류한 적이 없는 확진자가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등등 세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증상, 그러니까 잠복기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면 현재 중국 여행력과 또 발열, 호흡기 증상의 유무로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방역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WHO도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일축했습니다. What we've learned so far, what the scientists or the medical staff also on the ground learned, that the incubation period you're referring to is can be anything between 1 and 14 days. That's what the experience so far shows. And yes, that means people can transmit the virus within this time. 발언 내용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 시각 오늘 밤 9시 반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긴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상사태 단계는 아니라고 봤었는데 사람 간의 감염, 즉 2차 감염이 잇따르자 추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정부 서울청사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 우한에서 내려올 우리 교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방역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진천에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 오늘 낮부터 보내기로 했던 전 세계 일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 공지를 통해서 오전 집결 계획 취소했는데요. 중국의 허가 지연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송환까지 한 미국 또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외국인들이 대낮에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또 일본의 다수 임시 항공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 하는 방침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세기와 관련해서요. 중국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 700명 송환 계획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유증상자도 태운다. 아니다. 무증상자만 태우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혼선이 빚어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격리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재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자, 당초에는 천안 내 두 곳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주민 반발에 선회했고 새로 낙점한 곳이 아산과 진천입니다. 물론 이 격리시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말에도 신뢰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강하게 반대해서 결과가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는 반대 안 하겠느냐, 우리가 소위 호구냐 하는 반응,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버리고 충북 도민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 보신 것처럼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 이렇게 길을 막고 밤샘 농성에도 나섰습니다. 어젯밤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진천을 찾았는데요. 걱정이 기후로 그치게 하겠다, 안심시키려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같이 짜니까 같이 있게 가면 안 돼. 같이 있게 차장님이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지. 차장님 같이 계셔야지 여기서. 죽을 것이냐고요!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자, 지역 이기주의는 물론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철저한 관리를 자신했다면 기준에 따라 결정한 원안, 원칙을 고수하는 게 더 적절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이번 사태로 천안과 아산, 진천 주민 모두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반대로 결정을 바꾼 전례를 만든 것 자체로 더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꼭 마스크 써야 되냐, 하나로 한 이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 감염이 걱정된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요. 예방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상 속의 예방법 짧게 준비했습니다. 감염병, 위생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 쓰기. 실내로 들어올 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닦아요. 손 씻을 때 1, 2, 3초 안 돼요. 비누를 묻혀서 충분히 구석구석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하면 바이러스가 절대 안 돼요. 팔꿈치로 막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쓴 마스크 내일도 안 돼요. 하루에 하나 새 마스크를 써야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정치부회의와 함께합니다.